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F1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한 주는 포르투갈에서 경주를 하고 그 다음은 스페인에서, 또 그 다음은 모나코에 이어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 아시아까지 배낭 하나 메고 혈혈단신으로 여행하기도 힘든 이 루트를 거의 일주일마다 전 세계를 돌며 대회를 펼치는 F1 팀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 라고 말이죠. 수많은 차량 부품들은 그렇다 쳐도 100억이 넘는 F1 차량도 있기에 일반 택배로 F1을 해외 배송 보내기란 정말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물며 선수 및 스태프들이 머무는 팀하우스는 원래 서킷 내에 있던 것이 아니라 각 팀마다 구조물들을 다 챙겨서 직접 그 나라에 가 설치를 하기도 하죠. 전 세계를 넘나들며 1년 동안 꽉꽉 채워진 살인적인 F1 스케줄을 본다면 진짜 어떻게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F1보다 더 빠르고 쿠팡 로켓 배송보다 더 놀라운 F1 속 택배 시스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DHL과 F1. DHL은 자동차 레이싱 물류 분야에서 30년 가까운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F1 공식 물류 파트너로 체결되었는데, F1 공식 물류 파트너답게 F1만을 위한 F1 전담팀과 전용 화물기가 있죠. 그래서 F1은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팀 스태프들은 경주에 필요한 짐들을 컨테이너 같은 곳에 챙긴 뒤 팀 단체로 각 나라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고 호텔 및 항공편을 예약하는 것이죠. 여담으로 매주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에 F1 스태프들과 미케닉들은 다른 직장 대비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여튼 물품을 건네받은 DHL은 연간 F1의 스케줄을 체크한 뒤 모든 장비와 물품들을 해당 나라의 그랑프리가 시작되기 3일 전쯤 현장에 도착하게 하고, 그 후 도착한 각 팀 스태프들은 연습 주행과 퀄리파잉을 위해 정비를 하고 공식 일정들을 소화하죠. 그런데 이 짐들은 전용 항공기에만 실려서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선에 실려서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같은 유럽권에서는 트럭을 이용해 육지로 보내지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인지라 분명 실수를 하고 놓치는 물품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실수를 대비해 DHL은 특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습 주행 시 사고가 나서 경주에 참가할 차량이 파손되거나 해당 부품이 필요하다면 DHL은 팀들이 레이스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 제품을 긴급 관리 물품으로 취급하여 빠른 통관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그곳으로 필요 제품을 가져다 주죠. 걸리는 시간은 24시간에서 최대 36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이 서비스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해외 배송을 시켜서 일주일 만에 한국에 오는 것도 빠른 편인데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하루 만에 오는 서비스라 DHL에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 도대체 얼마나 남겨먹는 바다로 떠나는 화물. 해상 운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전 세계 5대륙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F1이기에 시즌 시작 전 팀들은 5세트로 물건을 준비해 각 대륙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드불이나 맥라렌 같은 경우 영국에 본사가 있는데, 영국에서 물건을 꾸린 뒤 호주, 바레인, 중국, 아제르바이잔, 캐나다로 물건을 선적하여 보내는 것이죠. 그 후 화물선들은 다음 일정에 맞춰 다음 그랑프리가 열리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까운 나라끼리 묶어서 호주에서는 싱가폴로, 바레인에서는 러시아로, 중국에서는 일본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미국으로, 캐나다에서는 멕시코로 말이죠. 해상으로 움직이는 물품들은 파도가 출렁이기에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물품들로 구성이 되는데, 패독에서 사용하는 케이터링 집기류들이나 브랜드 홍보 수단인 마케팅 품목 등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패독에 대해 설명하자면 게러지와 팀하우스가 있는데, 게러지는 F1 경기를 볼 때 F1 카들이 피트인을 해 타이어를 교체하는 장면에서 잠깐씩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차량을 수리하고 점검하는 것 외에도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면 레이스에서 사용할 연료를 배합하는 연료 분석가들만의 공간도 있고, 경기를 분석하는 컴퓨터나 레이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 공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팀하우스는 말 그대로 드라이버와 미케닉 등 팀 스태프들이 레이스 기간 중 쉬기도 하고 식사도 하며 업무 및 회의 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진짜 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나코 그랑프리는 해안가를 마주하고 있는 시가지 서킷으로 팀하우스도 꽤나 이색적인데, 레드불 팀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레드불 에너지 스테이션이라 불리죠. 1, 2층으로 되어 있어 F1카도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풀장도 있는데, 2018년 다니엘 리카도 선수가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우승했을 당시 이 풀장에서 뛰어드는 세레머니도 했었습니다. 그나저나 매번 대회를 위해 팀하우스를 만들고 철거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하늘로 떠나는 화물. 2021 F1 스케줄을 보면 6월 14일 캐나다 그랑프리가 있고 6일 뒤인 6월 20일에는 프랑스 그랑프리가 있죠. 하지만 이건 레이스 당일 날짜로 각종 장비들과 팀 스태프들은 연습 경기와 퀄리파잉을 위해 16일쯤 프랑스에 도착해야 합니다. 3일 만에 6,000km가 떨어진 캐나다에서 프랑스까지 가야 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러한 스케줄과 이동 거리로는 화물선을 이용할 수 없기에 항공편을 이용합니다. 배로 보냈다가는 짐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그랑프리는 끝이 날 테니까요. 그래서 DHL은 전보제트기 7대와 특별 설계된 컨테이너 120여 개로 약 만여 개의 짐들을 실어 나릅니다. F1카는 물론이고 각종 부품들과 타이어 40세트, 경주에 사용할 연료 2,500리터, 엔진 오일 200리터, 냉각수 90리터, 레이스 분석을 위한 컴퓨터 등까지도 말이죠. 이렇게 항공기에 실린 화물들만 해도 이동하는 거리가 연간 16만 km에 무게는 각 팀별로 최소 30톤에서 50톤 정도 된다고 하네요. 경기가 끝나고 5시간 뒤, 5시간 전에 과연 이곳이 엔진음과 관중들의 환호성이 가득 찼던 곳 맞나 싶을 정도로 서킷 내의 게러지와 팀하우스들은 조용하고 깔끔히 정리가 되죠. 경기가 끝남과 동시 팀 스태프들은 다음 그랑프리를 위해 게러지 내의 파티션과 도구 및 부품들을 분해하고 포장까지 하기에 끝이지만 또 하나의 시작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5시간도 빠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경기가 끝나고 2-3시간 정도는 F1카가 규칙에 어긋난 세팅을 했는지 체크도 하고 시상식도 진행되기에 사실상 2시간 만에 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죠. 여튼 같은 유럽끼리 묶인 그랑프리에서는 좀 더 일이 수월해지는데, 각 팀마다 팀 트럭을 이용해 짐을 싣고 다음 경기장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가의 F1카와 장비들이 이송되는 만큼 트럭에도 F1카 못지않은 자동차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트럭 내부에 실은 물건들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보안 장치가 있죠. 보안 장치 맞나?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